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며느리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때로는 분노하게 할 한 며느리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5년 된 며느리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고 처음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에 투자 사기를 당해서 순식간에 3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때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보다 못한 제가 말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냐? 네가 처음부터 사업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라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당시 중학생이던 두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하니까 사업이 망하지.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뭘 했겠냐. 하시면서 저를 원망하셨어요. 명절에 가면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며느리라고 소개하실 정도였습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남편 상태도 좋지 않고 아이들도 어려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보다는 당장 생계를 해결하는 게 더 급했거든요. 처음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3억이라는 큰 돈 앞에 모두 선을 그었어요. 어떤 친구는 그 정도 빚이면 차라리 이혼해서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포장 아르바이트도 했죠.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기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식당으로 가야 했거든요. 식당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때부터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 4시까지 작은 부품들을 포장하다 보면 손가락 끝이 다 까져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어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포장하다가 그만 졸아버렸는데 새벽에 깨어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차려야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매달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가고 빚 이자조차 내기 벅찼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빚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 번은 첫째가 엄마, 우리 집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반 친구들이 사교육을 받는데 자기만 못 받으니까 눈치챈 거죠.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둘째는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올 때마다 자기 신발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떤 날은 엄마, 나는 언제 새 신발 신어봐요? 라고 물어서 그날 밤 혼자 펑펑 울었어요.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시댁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원망의 말을 하셨어요. 빚은 언제 다 갚을 거냐? 다 너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들은 다 어디다 썼냐? 네가 살림을 잘해서 돈을 아끼고 모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빚을 줄여 나갔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일하는 걸 좋아해서 야근을 많이 한다고 둘러댔고,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그런데 지난달 마침내 마지막 빚을 갚았어요. 은행에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혼자 펑펑 울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요.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 여전히 저를 곱지 않게 보고 계시거든요. 빚만 없어진다고 해서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며느리야,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동생이 술에 취해서 남편에게 누나가 혼자 빚을 다 갚았다고 말했나 봐요.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에게 전해진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얼마나 나쁜 시어머니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원망만 했구나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나 봐요. 어제 퇴근해서 집에 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고맙다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가족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왜 이제서야 알아주는 걸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빚도 다 갚았고 가족들의 마음도 돌아왔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혼자 견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비록 늦었지만 가족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같은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사연 많은 며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